야동이 아버지의 직박브릭 폴더였다고요? 막 그런 거면 어떡해. 아버지 취향이 막 3명짜리 저를 보려고 선배들이 모인 거더라고요. 이미 선배들 사이에 이번에 온 신입생들 중에 술에 취해서 변기로 옮긴 놈이 있다라는 소문이. 유하! 사연 라디오 2회! 내가 지우고픈 흑역사에 관한 사연들 오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장남자. 얼마 전 제가 고등학생이던 시절 이야기입니다. 중학교 시절을 같이 보냈던 친구들과 다 함께 고등학교로 진학했기 때문에 그때 놀던 친구들과 여전히 같이 잘 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고등학생이라면 한 번쯤은 해야 한다는 동아리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친구들과 처음에는 컴퓨터부에 들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컴퓨터부답게 컴퓨터 게임을 좋아하는 많은 남자아이들이 지원을 했고 뽑는 인원도 매우 적었기 때문에 저희는 컴퓨터부를 포기하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차선책으로 찾은 부는 만화 그리기 부였습니다. 줄여서 만화부예요. 만화부 가입 질문은 당신이 최근에 본 만화는 무엇입니까? 였었고 왜 그 당시에 제가 고지고대로 말했을까요? 제가 말한 만화 제목은 소녀는 언니를 사랑한다 였습니다. 에? 제목이 심상치 않은데요? 아무튼 선배들이 웅성웅성하는 모습이 왜 말했지? 라고 생각이 들었었네요. 여차저차 만화부에 저와 친구들이 모두 합격해서 다 같이 동아리 활동도 하고 첫 학교 축제도 다가왔습니다. 학교 축제 때는 보통 그림도 전시하고 캐리커처도 해주고 홍보도 하고 그렇게 돌아다니는 게 만화부 전통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친구들과 같이 그림도 그려두고 홍보용 작품들을 만들었는데 오, 잘 그리네. 저는 친구들과 같이 그림도 그려두고 그게 이 그림인가 봐요. 홍보용 작품들을 만들고 있을 때 저기 뒤에서 몰래 숨어서 자고 있던 여선배 부장님이 갑자기 일어나시더니 재밌는 게 생각났다면서 남자들 몇 명을 찾았습니다. 아, 이때 재밌는 게 생각났다는 선배를 보자마자 눈에 띄지 않게 잘 숨었어야 하는데 하필 부스럭대는 소리에 쳐다본 게 눈이 딱 마주쳤어요. 대뜸 뭐였지? 네? 그래 너였어. 예? 제가 말씀드렸듯이 만화부에 가입하기 위해서 얘기했던 만화, 그 만화의 주인공은 남자지만 이런저런 이유가 있어서 여자 행세를 해야 했던 만화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잡혀간 저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참 유쾌한 추억이었는데 당시에는 지우고 싶기도 했던 그런 추억이었네요. 어떻게 마무리 지을지 몰라서 작은 사진 남겨두고 갑니다. 예쁘네! 엄청 예쁘네! 뭐야! 근데 학창 시절에 좀 여성스럽거나 아니면 좀 선이 예쁘다거나 좀 말라서 다리가 예쁘다거나 이런 친구들은 축제 같은데 그냥 시시생기 하는 것 같은데? 꼭 당신만이 당한 것은 아닙니다. 대학교 때 친구랑 둘이서 해봤는데 생각보다 재밌게 했어요. 아무도 안 시켰는데 둘이 했다는 거예요? 자, 요 사연을 보내주신 그의 신청곡 즐겁게 듣고 올게요. 수즈미야 하루의 갓노즈. 자, 이번에는 기다리고 기다렸던 으흐흐 사연입니다. 야동 몰래 보려다가. 혹시 어릴 때 뭣도 모르고 부모님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일이 있거나 이러한 경우를 본 적이 있으십니까? 인방을 보다 보면 간혹 어린아이가 부모님 카드로 도내를 하는 경우를 목격하게 되기도 합니다. 여기서부터는 제 이야기입니다. 때는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가게 될 때쯤이었을 것입니다. 나름 사춘기 소년이던 시절이라 으흐흐한 사이트 같은 것에 관심이 가던 시기였던 것 같네요. 마침 궁금해서 찾은 해외 사이트가 있었고 대충 생년월일이나 이메일 주소 그리고 문제에 신용카드 번호를 적어야 하는 사이트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정보를 적기만 하면 무료로 이용하다는 것이 그 사이트에 써 있었어요. 사실 완전 무료라는 말이 있어도 카드 번호를 요구하는 시점에서 무료가 아니긴 하잖아요. 하지만 당시에는 그런 걸 잘 모르는 어린아이였어요. 아, 그리고 혹시 그렇게 결제해서 뭘 봤냐고요? 아무것도 못 찾았습니다. 문제는 앞서서 신용카드 번호를 입력한 거였습니다. 무서워서 어머니께는 미처 말씀을 못 드렸거든요. 그날 저녁 어머니께서 심각한 얼굴로 어디론가 전화를 하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얼핏 전화 내용이 들렸는데 신용카드에서 돈이 해외로 인출되었다는 거예요. 그걸 듣는 순간 이거 큰일 났구나 생각이 들어서 부모님께 바로 이실직고 했습니다. 당연히 어머니께 크게 혼나고 반성문도 쓰게 되었죠. 이런 일이 있고 나서 중학교 이래로는 아예 그런 으흐흐한 사이트 따위는 건드리지 않게 되긴 했습니다.
물론 어머니께서 간간히 그런 사이트가 보고 싶으면 먼저 나한테 얘기해라. 장난삼아서 얘기하셨지만 저는 바로 아예 안 봐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사연 공개해도 될까 일주일 가까이 고민했습니다. 지금도 공유하기 많이 부끄러운 사연이거든요. 그래도 힘내서 사연 보내보았습니다. 자, 요거를 비슷한 얘기가 하나 더 있으니까 그거 읽고 2개의 신청곡을 같이 들어드리도록 할게요. 이 얘기를 쓰기 위해 3-4번 고민을 했습니다. 흑역사 이야기의 시작은 중학교 2학년 때입니다. 그 나이대의 사춘기, 2차 성장기, 그리고 성에 대한 호기심이 참 많을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집에 있던 컴퓨터를 통해 좋은 영상을 보려고 했었는데 그 사이트는 돈을 지불해야 볼 수 있는 사이트더라고요. 곰곰이 생각을 했죠. 아버지 핸드폰을 이용해보자. 아버지한테 게임 아이디를 만든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아버지 핸드폰으로 성인 인증과 결제를 시도했습니다. 한 일주일 동안 걸리면 어떡하지 하면서 불안해하고 있었는데요. 2주가 지나고 3주가 지나면서 아무런 이야기가 없자 저는 제가 완벽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완벽한 범죄는 다음 달 우편으로 날아온 핸드폰 결제 내역으로 들통이 나게 됩니다. 아버지는 그 영문도 모르는 결제 내역이 어디서 나온 건지 찾으려고 하셨습니다. 고민하던 저는 아버지께 조용히 사실대로 얘기를 했어요. 저는 많이 부끄러워했지만 아버지는 흐뭇하게 웃으셨습니다. 흐뭇하게 웃으셨다고요? 그때부터 부모님이 방에 들어올 때 노크를 하고 제 개인 공간을 존중해주기 시작하셨거든요. 뒷이야기가 있어요. 뒷이야기. 이 글을 쓰면서 아버지는 그때 무슨 기분이었을까라는 호기심에 아버지께 아빠! 그 사건 때 기분이 어땠어? 라고 질문했는데요. 아버지는 그냥 벌써 우리 아들이 그런 나이가 됐구나 라고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도 질문을 하셨죠. 너 그때 무슨 영상을 봤니? 그 질문에 저는 기억이 안 나는 척 아빠 그게 몇 년 전 일인데 기억을 하겠어 라고 모르는 척 웃으면서 이야기를 마무리했습니다. 나는 우리 아버지랑 내가 본 영상 공유할 수 있다. 저기 손 들었는데? 인생 첫 야동이 아버지의 직박브릭 폴더였다고요? 막 그런 거면 어떡해. 아버지 취향이 막 3명짜리 잠깐만! 어릴 때 사이트를 가입하려고 아버지 주민번호를 치니까 이미 가입된 번호라고 떴다고요? 그게 무슨 소리니? 친자 확인 완료! 크다 보면은 친구들이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에스턴 빌라가 어쨌느니, 자기는 어떤 에스턴 빌라가 좋느니, 뭐 교복을 입은 에스턴 빌라 선수들이 좋다든가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 왜 에스턴 빌라냐고요? 그 약자를 잘 해보세요. 에스턴 빌라 영상을 보려다가 부모님의 신용카드 혹은 성인 인증을 하다가 걸렸던 두 분의 사연도 재밌게 듣고 왔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번엔 러브러브 사연이에요. 나랑 사귀면 앞으로 돈가스 만들어줄게. 평소 저는 후회하지 말자라는 그런 모토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나간 것에 크게 신경 쓰지 말자는 주의지만 다른 일은 몰라도 이 일은 정말 인생 살면서 아직도 두고두고 이불킥을 차게 하는 기억입니다. 때는 중학생일 때입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초중대까지만 해도 전 그래도 여자애들하고 말도 섞고 장난도 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중에서 초등학교, 중학교도 같이 나온 한 여자아이와 친하게 지냈었는데 같이 하교도 하고 짐도 들어주고 장난도 치고 그랬습니다. 부모님들도 서로 아셔가지고 나름 잘 지냈던 것 같았습니다. 제가 그런 짓을 하기 전까지는 말이죠. 중학교 때 저는 한참 요리를 배운다고 학원을 다니던 시기가 있었어요. 어디 무슨 거창한 요리도 아니고 자격증용 요리라 별 볼 일 없었지만 종종 배운 걸 집에서 연습하고 그 친구 집에도 가져다 줬었습니다. 그날에도 그 주에 배운 치킨 커틀릿을 가져다 줬었죠. 그리고 카톡으로 얘기를 좀 하다가 무슨 자신감인지 고백을 해버렸습니다. 제가 기약했던 멘트는 최악의, 그것도 카카오톡으로 아마 고백으로 할 수 있는 최악의 행동이었지 싶습니다. 직접 만나서 해도 모자를 판에 단 하나의 빌드업도 없이 이렇게 공격을 했습니다. 치킨 커틀릿 나랑 사귀면 앞으로도 계속 만들어줄게. 하루 정도가 지났어요. 하루가 지나고 온 답변으로 친구가 최고지 이가 왔네요. 그러고는
저는 정말 학교에서도 그냥 지나치게 되었고 점점 멀어지게 되고 고등학교도 다른 곳으로 가 만날 일도 없어졌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군대도 갔다 오고 직장도 다니면서 평생 안 볼 줄 알았는데요. 어느 날 퇴근하고 집에 왔는데 그 아이랑 그 아이의 엄마랑 우리 엄마가 세 명이 집에서 커피 한잔하면서 수다를 떨고 있더라고요. 몇 년 만에 본 거긴 했지만 서로 보면서 웃기만 하고 딱히 별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둘이 만난 것도 아니고 제가 말 걸 그 자신이 아직 없어가지고 이미 지나간 일은 미화가 될 수 있다고는 하는데 이건 아무리 떠올려도 그냥 제가 돌아버렸다고밖에 생각을 할 수가 없네요. 제 자신에게 욕을 하는 중이에요. 이게 제 처음이자 마지막 고백 공격이었습니다. 그럴 수 있지. 너무 좋으면 갑자기 분위기에 이끌려서 할 수 있어. 본인은 생각나는 노래가 없다고 사연을 써주셨거든요. 제가 그래서 무슨 노래를 틀어줄까 하다가 이거 틀면 재밌겠다 할 수 있는 노래를 하나 찾았어요. 델리 스파이스의 고백 듣고 올게요. 술에 관한 흑역사, 유쾌하고 좀 그런 느낌으로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변기 부셔. 인생에서 흑역사를 만든다면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단언컨대 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술이냐고요? 저는 술로 인한 흑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대학교를 갓 입학한 신입생이었던 저는 대학 생활이 모두 신기하게 느껴졌습니다. 동기와 모여서 수업을 째고 PC방을 가거나 꽈팅을 하거나 같이 놀러가는 등 재밌게 놀았습니다. 저와 동기는 모두 알바를 안 하고 있었기 때문에 술값을 낼 돈이 적었고 취할 즈음에 서로 헤어졌기 때문에 제 주량에 대해서 전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어느 날 선배들과 함께 술을 마실 자리가 생겼고 저와 동기들은 그 자리에 끼게 되었습니다. 선배들과 술을 마시면서 조금씩 취하기 시작했고 주량이 넘을 정도로 취해버린 거죠. 술에 취한 저는 갑자기 용기가 샘솟았고 다른 테이블에서 조용히 마시고 있던 선배들의 이야기에 끼게 되었습니다. 조용히 얘기하고 있던 선배들은 저의 갑작스런 난입으로 인해 얜 뭐지? 라는 눈빛으로 절 봤고 거하게 취한 저는 선배 중 한 명을 지목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배, 아니 형님, 저랑 술 내기 하실래요? 제가 지목한 선배는 학과에서 술을 제일 잘 마시기로 소문난 선배였습니다. 그 선배는 저를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딱 봐도 술에 취해서 꼬부라지는 소리를 하는 신입생이 술 내기를 한다. 그냥 바로 소맥으로 한 잔씩 서로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결과는 당연히 제가 졌습니다. 소맥을 연속으로 마셨으니 이미 취한 저는 못 버티고 선배에게 GG를 선언하면서 화장실로 갔습니다. 화장실에 간 지 10분이 지나도 제가 돌아오지 않자 동기와 선배는 저를 찾으러 화장실로 갔고 모두 기겁을 했습니다. 저는 술에 취한 채로 양변기에 앉아서 자고 있는 매우 평범한 상태였습니다. 문제는 양변기 위치가 평범하지가 않았어요. 양변기가 세면대 앞에 있었고 제가 그 변기에 앉아서 졸고 있었으며 화장실 바닥은 엉망이 되어 있었대요. 화장실이 그렇게 큰 편이 아니라서 양변기를 옮길 수는 있었지만 양변기에 연결된 각종 관들이 부서져 있고 양변기가 있던 자리에는 실리콘 자국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변기를 깼다는 거야? 뭘 한 거야? 변기를 떼서 세면대 앞으로 들고 가서 거기에 앉아 있었던 거야? 이걸 본 동기들은 사진을 찍었고 같이 온 선배는 깔깔깔 웃었으며 뒤늦게 온 술집 사장님은 말없이 눈을 감으셨습니다. 그 뒤로 술에 뻗은 저를 저희 아버지께 부탁해서 저희 아버지 차에 태워보냈고 이 모든 걸 어렴풋이만 기억하고 있던 저는 다음날 일어나자마자 동기들에게 조심스럽게 카톡을 보냈습니다. 보내자마자 동기들 모두 크크크크크크크크만 보냈고 저는 꿈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죠. 그날 오후 수업을 들으러 강의실 문을 열자마자 동기들의 무수한 시선이 꽂히게 되었고 그걸 애써 무시한 저는 동기 옆에 앉아서 눈을 감은 채 군입대뿐인가? 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렇게 오후 수업이 끝나자 도망가려는 저를 같이 술을 마셨던 선배들이 데리러 왔어요. 그들이 절 데리고 흡연장으로 갔답니다. 잔뜩 겁에 질린 저는 그저 선배들을 따라갈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도착한 흡연실에는 다른 선배들도 있었습니다. 술 맛있었지? 그렇게 마시니까 좋았지? 그 말을 듣자 제 머릿속에 지읒됐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의 없이 굴어도 죄송합니다 라고 선배들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과를 듣자 선배들은 웃기 시작했는데 저를 보려고 선배들이 모인 거더라고요. 이미 선배들 사이에 이번에 온 신입생들 중에 술에 취해서 변기를 옮긴 놈이 있다라는 소문이 쫙 퍼졌던 거죠. 그 이후
저와 술래기를 한 선배가 와서 또 마시자고 해서 저는 코를 외쳤고 어제 사고 쳤던 그 술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저를 알아본 술집 사장님이 평생 들어본 적 없던 육두문자를 날리셨고 저는 그저 고개를 숙이며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라고 외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뒤로 사장님께 사고 친 거에 대한 손해배상을 했고 그 술집은 제 대학생활 내내 저와 술래기를 한 우리 선배의 단골 술집이 되었습니다. 미치겠다 진짜. 어떡하면 좋아. 술자리의 추억을 되새기면서 흑역사를 생각하면서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박군의 한 잔에! 고양이 집사. 안녕하세요. 고양이 둘을 키우고 있는 코랄단 신임입니다. 지우고 싶은 과거 하나를 조심스레 꺼내보려 합니다. 저는 평생을 교외 단독 주택에서 살았습니다. 저희 집은 뒷방 원룸을 월세로 내주고 있었어요. 그중 한 방이 오랜 시간 동안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자 마침 본가로 돌아오던 저는 그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뒷방에는 넓지는 않지만 뒷마당이 있어서 빨래를 넣는 공간으로 쓰곤 했어요. 사건의 시작은 제가 뒷방으로 들어오기 전에 세입자가 캣맘 행동을 양껏 하다 나간 것부터 시작되었네요. 영문도 모르는 길고양이 하나가 임신해서 뒷마당에 새대로 살고 있었거든요. 원래는 밥을 안 주던 사이였는데 나름 사람 손을 타서 그런지 친한 척도 많이 하고 너무 배고파하는 것 같아서 제가 그 녀석에게 사료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 고양이는 몇 주 되지 않아 새끼 6마리를 낳았어요. 그리고 새끼들이 어느 정도 크니 우연히 떠나버렸죠. 고양이 6은 뒷마당을 영역 삼아 어른이 되었고 머지않아 하나둘 뒷마당이 좁다는 듯 떠났습니다. 정신없이 반년이 흘렀고 저와는 그리 친하지 않던 6양이 중에 하나가 뒷마당으로 돌아왔습니다. 불룩해진 배와 함께 말이죠. 사실 이 녀석들을 이미 중성화 수술을 했어야 하는데 시에서 개인 신청을 안 받아주고 반려당하면서 중성화 시기를 놓치고 뒷마당을 떠나버렸거든요. 아무튼 그렇게 되돌아온 지 일주일 뒤 불쑥 나타난 그 녀석은 자기가 태어났던 집에서 새끼 5마리를 낳았어요. 그때 그냥 뭐가 되었든 간에 병원에 데려가야 했었습니다. 그 이후 어미냥이는 새끼를 숨겨두고 밥만 먹으러 뒷마당에 나타났습니다. 대충 어딘지는 알았지만 찾아가진 않았죠. 그러던 어느 날 밥 먹으러 오는 시간인데 어미냥이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새끼 고양이들의 울음소리가 계속 들려왔고 이렇게 이틀이 흐르자 둔감한 저도 뭔가 문제가 생겼다라는 걸 느껴버렸어요. 소리가 난 곳에 가보니 예전에 김치 담그던 항아리에 젖먹이 고양이 6마리가 있었습니다. 어떻게든 살려야겠다 싶어서 손을 넣었는데 이미 한 마리는 고양이별로 떠났고 그날 새벽을 기점으로 하나둘 짧은 삶을 끝마치기 시작했어요. 육아가 처음인 집사 입장에선 미치고 팔짝 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병원을 다니면서 살려보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이렇게 정신이 없는 와중에 저희 집 첫째 냥이는 자기를 안 돌봐준다고 삐져서 집도 나갔습니다. 그래서 애기들 분유 먹이고 대소변 유도하고 남는 시간엔 저희 집 고양이를 찾으러 온 동네를 돌아다녔어요. 누구의 도움도 없이 혼자 모든 걸 하려고 했던 제 잘못이었을까요? 결국 일주일 만에 새끼 고양이 중에 제 곁에 남은 건 한 마리뿐이 되었고 집을 나간 녀석도 5일 만에 체포에 성공을 하긴 했습니다. 그 녀석마저도 상태가 급격하게 좋아지지 않아서 결국 큰 동물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이 녀석이 아픈 이유와 다른 아이들이 고양이별로 떠난 이유를 알게 되었죠. 어미냥이가 임신했을 때 허피스에 걸려 있었고 출산 이후 아가들에게 전염이 되었더라고요. 아이들이 너무 어려서 투약이 불가능했고 자력으로 병을 이겨내지 못한다면 병원에서도 살릴 수가 없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사실을 듣고 나니까 눈앞이 깜깜해지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이 보호자분 고양이 이름이 없으면 입원을 못 시켜요라는 말에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내가 이 아이까지 보내는 건 아닐까? 이 새끼냥이가 살 수는 있을까? 이런저런 고민을 했죠. 결국 포기하기엔 이미 너무 많은 일을 함께 겪고 왔기 때문에 이름을 지어주고 입원을 시켰습니다. 결국 균형 감각을 잃고 왼쪽 눈에 시력 저하가 오는 등 영구적인 장애들이 남았지만 마지막 녀석은 살았습니다. 살려냈다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살려고 노력을 했던 걸까요? 비관적인 상황들을 이겨냈고 일주일 만에 완치 판정을 받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도 분유를 먹인다고 하루에 3-4시간마다 밥 먹이는 노력을 한 2달은 이어서 했던 것 같아요. 고양이가 아팠던 때도 힘들고 슬펐지만 퇴원 이후에 하루 24시간을 3시간으로 나눠서 밥 먹이고 용변도 치우고 첫째 냥이랑 합사도 하면서 했던 시간이 정말 힘들고 고단했던 때인 것 같습니다. 이때 힘들어서 울어도 봤어요. 회사를 다니면서 어떻게 이 짓을 했는지. 그렇게 최악의 기억으로 남은 사건은 절반의 해피엔딩으로 끝이 났습니다. 센치해진 새벽에 둘째를 보며 부채감에 시달리는 중입니다. 정말로 이 집사가 잘한 행동이었을까요? 이런저런 후회를 남기며 사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녀석들입니다. 첫째와 둘째인가 봐요. 얘가 마지막에 남아줬던 새끼냥인가 보다. 아이고 귀여워. 입속에 쏙 넣어버리고 싶네. 너무 귀엽잖아. 오마이걸의 5번째 계절 듣고 올게요. 오늘은 1등을 제가 도저히 고를 수가 없어 2명 뽑도록 하겠습니다.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세이 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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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고양이 집사님. 고양이 관련 용품을 제가 한번 찾아보고 소소한 기프티콘을 하나 드리도록 하고요. 두 번째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여러분도 예상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술 먹고 변기를 뜯은 너! 축하합니다. 다들 재미있는 사연 너무 고맙습니다. 오늘도 재밌었나요? 괜찮았죠? 재밌었죠?